나성 교수님 좋은 소개 감사합니다. 컴플렉스 프로시저 중에서 저희가 이제 바스큘러 컴플리케이션 생겼을 때 어떻게 이제 치료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례를 좀 보여드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RCA 롱 타이탄 리전인데 와이어 이후에 벌룬하고 이제 다이섹션이 생겨서 통상적인 이제 스텐트를 시행을 했습니다. 스텐트 시용 직후에 환자 갑자기 시비어 체스트 페인에서 엘리베이션 그리고 샥 스테이트가 돼서 팔럽 엔젤을 찍었더니 어큐트 베슬 클로즈입니다. 대부분 선생님 생각하셨겠지만 노리 플로 가능성이 제일 많을 것 같아서 우선은 인트라 코로나리로 바조 다일레이터 근데 별 호전이 없어서 혹시 스롬부스인가 싶어서 석션 아스피레이션을 수차례 했는데 여전히 별 변화가 없습니다. 엔조상에 별 변화가 없고 조금 지나서 딜레이드 뷰에 한번 보시면 저 PL 브랜치 쪽에 콘트라스트가 이제 스테이닝 되는 소견이 있습니다. 흔히 보는 스롬부스 어떤 마이그레이션 패턴과 달리 컨벡스하게 또 폴스 루멘 쪽에 콘트라스트 하는 걸로 이제 생각이 되어서 아이부스를 한번 보기로 했는데 아이부스 보시면 좀 놀랍게도 이 아이부스 카테타가 폴스 루멘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Y가 트루 루멘에 원래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 폴스 루멘의 스텐트가 폴스 루멘을 통해서 트루 루멘을 콜랩스하고 트루 루멘으로 스텐트가 되어 있는 굉장히 좀 이상한 패턴이 보입니다. 모식도를 보여드리면 스텐트가 트루 루멘에서 폴스 루멘으로 스텐팅이 빡 되어 있고 스텐트가 트루 루멘을 완전히 콜랩스 시킨 이런 상태가 아이부스를 보시면 이래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차에서 한번 잘 생각을 해봤습니다. 처음에 벌루닝 하고 나서 다이섹션이 심하게 와서 스텐트를 넣고 포지션을 잡다가 조금 빼는 과정 중에 스텐트 카테타 와이어가 동시로 아울타로 이제 빠져버렸고 다시 이제 급하게 리와이링 하던 중에 이 시온 블루 와이어가 공교롭게도 조금 너클 상태가 되면서 다이섹션돼 이제 폴스 루멘으로 해필 들어가면서 이게 폴스 루멘에 들어가 있는 줄을 모르고 저는 이 상태에서 그냥 스텐트를 트루에서 폴스 루멘으로 스텐팅을 무려 3.5mm를 하이 프레셔를 주고 어큐트 클로즈 상태로 이제 되니까 노 리플로 상태인 줄 알고 이 안으로 인트라 코로나리 바조 다일레이트 석션 카테타 콘트라스트 인젝션을 하고 나서는 결국은 트루 루멘이 완전히 콜랩스가 된 이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시비어 다이섹션인 경우 잘 아시겠지만 와이어 포지션이 트루 루멘에만 있다면 베일아웃 스텐팅으로 간단히 이제 끝이 나는데 이 와이어가 이렇게 폴스 루멘이 이제 가 있거나 와이어 포지션을 놓치게 되면 일이 아주 복잡해지고 어떻게 하든지 트루 루멘 쪽으로 와이링을 해서 이제 시술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주로 이제 아이부스 가이드로 해야 되는데 이 케이스에서 아이부스 가이드 와이링 하기에는 일반적인 것과 조금 다릅니다. 스텐트가 트루와 폴스를 연결해 버렸고 시작 포인트가 스텐트 가운데 정도의 스텐트 바깥쪽에서 트루로 지금 연결이 되는 이런 문제가 이제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컨캐스트 프로 와이어를 써서 이 스텐트 바깥쪽에 트루 루멘을 이제 뚫고 나가려고 시도를 했지만 당연히 폴스 룸이 커 있기 때문에 통과하기는 거의 불가능했고요. 그래서 두 번째 한 게 이제 발론으로 밑을 좀 막고 혹시 컨캐스트 프로가 좀 등을 기대 가지고 이렇게 빠져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이 8프렌치 가이딩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벌룬, 아이부스, 듀알루민 카테타 엉기면서 이렇게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마지막에는 이 슈퍼 크로스 카테타를 써서 혹시 프로세스 트루로 이렇게 컨캐스트가 뚫지 않을까라고 한번 시도를 해봤지만 생각하신 대로 폴스율이 워낙 크다 보니 당연히 되진 않았습니다. 환자는 계속 ST 엘리베이션 VPB 뜨고 DC 샥을 몇 번 하고 상황이 계속 좋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생각한 것이 어쨌든 뚫긴 뚫어야 되는데 이 컨캐스트 프로를 갈고리 모양으로 완전히 꺾어가지고 90도로 정면으로 뚫고 나가서 혹시 이제 뚫리면 트롤루멘으로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제 퍼포레이션의 리스크가 이제 상당히 있긴 한데 다른 옵션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와이어를 완전히 꺾어가지고 90도로 반대쪽 벽에 기대서 그대로 계속 푸시를 한 10초 정도 밀어봤더니 아이부스 가이디드로 리얼타임으로 했습니다.
갑자기 뻥 뚫리면서 나가는데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혈관 밖인지 모르는데 아이부스 상으로는 어쨌든 스탠드 바깥쪽에 위치는 해가 있고 아이부스로 이제 와이를 좀 넣으면서 봤더니 다행히 혈관 밖은 아닌데 또 트롤루멘 안은 또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씩 왔다 갔다 밀고 당기고 하다 보니 아주 재수로 트롤루멘 쪽에 콘케스포로가 들어갔고 이후로 트래핑 발론을 통해서 콜세 카테터를 넣고 시온 블랙 와이를 바꾼 다음에 이 스텐트 아래쪽 2분의 1은 발론으로 크러싱을 시키고 또 다른 스텐트를 써서 다행히 치료를 잘 끝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CTO 케이스입니다. 프록시멀 LAD CTO고 보시는 대로 굉장히 길이가 길면서 프록시멀 캡이 굉장히 앰비기어스합니다. 오퍼레이터가 콜세어 프로하고 와이를 이용해서 CTO를 이제 출하하고 있는데 와이어 방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아마 여러분 생각하셨겠지만 페리카디움으로 이미 나가버렸고 불행히도 이 콜세어 프로가 페리카디움을 뚫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오퍼레이터가 모든 것을 다 제거하고 나서 환자는 바로 이제 샥 스테이트가 빠지고 CPR을 시행했고 저희 병원으로 환자가 바로 이송이 됩니다. 뭐 예상하셨겠지만 오다가 환자는 어레스트가 나버렸고 CPR을 하면서 저희 병원에 늦게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뭐 혈압도 안 잡힌 상태이기 때문에 에크모를 응급실에서 바로 시행하고 페리카드 센테시스를 했더니 한 600cc 정도의 프레시 블러드를 제거했고 엔지오상에 보시면 프록시멀 CTO 캡에 페리카디움 쪽으로 아주 액티브하게 클래스 3 퍼포레이션이 생겼습니다. 뭐 여러 가지 옵션이 있을 수 있겠는데 일단은 뭐 커브드 스탠트를 하기에는 트롤루멘 쪽에 이제 와이어 확보가 이제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렵고요. 코일 엠블리 할 수도 있지만 워낙 프록시멀 쪽이기 때문에 다이고널이나 서컴플렉스 에올타 쪽에 이제 제 엠볼릭 리스크가 워낙 큰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베일아웃으로 다이고널 쪽으로 커브 스탠트를 넣어가지고 퍼포레이션 사이트를 아예 원천 봉쇄하기로 이렇게 하고 와이어를 LAD에서 다이고널 쪽으로 이제 와이어를 통과시킨 다음에 스테인 그라프트를 LED 오스에서 다이고널 쪽으로 위치를 하고 커브 스탠팅을 다이고널 쪽으로 이제 했습니다. 하고 나서 보시면 다행히 이 퍼포레이션 사이트가 잘 실링이 되었고 환자는 3일 뒤에 잘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LAD 서컴플렉스의 과거에 타 병원에서 크로싱 투 스테인이 되어 있는 ISR 환자입니다. 파이널 이제 키싱 발론을 하고 뭐 별 문제 없이 파이널 샷을 찍는데 보시면 저 에이펙스 쪽에 컨트롤 스테이닝이 되는 것을 보이고 페리카디움 쪽으로 클래스 3 퍼포레이션이 지금 막 새는 게 지금 보입니다. 크레니얼 뷰에서 보시면 아마 LAD라고 와이어를 넣었다 생각했던 와이어 LAD가 아니었고 다이고널 파디스탈로 들어간 와이어가 아마 디스탈 베슬의 퍼포레이션을 타입 3 퍼포레이션을 일으켰습니다. 타입 3 퍼포레이션 경우에 저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네 가지 P 원칙을 꼭 고수를 하셔야 됩니다. 네 가지 P가 어떤 게 있는가 하면 다 아시겠지만 프롤롱드 발론 인플레이션을 우선 해놓은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페리카드 센테시스를 해야 되고 특히나 이 핑퐁 테크닉을 이용해서 또 다른 가이딩 카테터를 통해서 기존에 막고 있는 발론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커브드 스텐트나 코일 등이 통과할 때 일시적으로 풀고 하면서 이렇게 통과를 시키고 맨 마지막에는 코로나리 알테리의 모든 기회가 다 빠진 다음에 프로타민을 빨리 사용해서 헤파린을 뉴트럴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는 다이고널 브린치에 2mm 벌론을 일단 막아놓은 상태로 바로 에코를 봤는데 불과 한 2, 3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라지 페리카드 디퓨전이 있어서 센테시스를 시행했습니다. 500cc 정도의 블러드가 나왔고 이후에 이제 파인 크로스를 이제 카테터를 이용해서 저희가 코일 엠블을 하기 위해서 핑퐁 테크닉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발론을 막은 상태로 또 다른 데 펑처를 해서 다른 가이딩 카테터를 통해서 와이를 통과시키고 그때 잠시 발론을 풀고 다시 파인 크로스 마이크로 카테터를 타겟 리즌까지 이제 통과를 시키고 기존에 있던 와이어 발론은 모두 제거를 했습니다. 이후에 콜 엠볼레이션을 다행히 잘 성공적으로 시행을 했고
코로나 알테리 모든 디바이스를 제거한 다음에 즉시 프로타임을 달아서 환자를 이제 헤파린 뉴트럴 시키고 환자는 이틀 뒤에 잘 퇴원했습니다.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타 병원에 스텐트 시술 잘 했는데 하고 나서 가이드와이가 다 풀려가지고 하여튼 좀 문제가 있다고 환자가 리퍼가 되어 있습니다. 가이드와이가 완전히 끊어지지 않고 이렇게 풀린 경우를 언레벨링이라고 하죠. 이게 실가직 꼬여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하일리 스롬보제닉합니다. 마치 우리 코일과 같이. 그래서 이게 코로나 알테리나 다른 알테리 안에 있으면 어큐 스롬보시스가 바로 발생을 하고 굉장히 치명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제거를 해야 됩니다. 문제는 이 환자가 저희 병원에 와서 플로를 찍어 보니까 Y가 더 풀려가지고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살표를 좀 그려드리면 이상하게 Y의 위치가 저 머리 쪽에서 쭉 연결이 돼가지고 어센딩 아울타에서 코로나 알테리 안에까지 이렇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모식도를 그려드리면 라이트 커먼 크라티드 알테리에서 다이고널 브랜치까지 이렇게 연결이 쭉 풀려 있는 Y가 이제 확인이 되어 있고, 아마도 이 케이스를 좀 리뷰를 해보면 다이고널 브랜치 쪽에 타이탄 리전이 있어서 이 병원에 이제 오퍼레이터께서 스텐트를 잘 하셨는데 이 다이고널에 들어있는 이 시온 와이를 제거하는 도중에 보시면 이게 조금 너클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 확 잡아 빼다가 해필 재수없게 스텐트 엣지에 딱 걸렸는 것 같습니다. 걸리면서 안 빠지니까 계속 당기다 보니 남아있는 부분이 이제 이거밖에 없습니다. 시온 와이는 아시는 대로 레디오 팍 포션이 한 3cm 가량 됩니다. 남아있는 걸 보시면 거의 없고 실타리까지 계속 풀려가지고 지금 스텐트 끝은 와이어가 스텐트 끝에 인탱글링 되어 있으면서 실같이 풀려서 지금 남아있는 상태로 왔습니다. 아마 라이트 레디얼 어프로치를 하신 것 같은데 처음에는 라이스 볼레바틀이 있다가 이 어센딩 아울타의 플로우 때문에 머리 쪽으로 이제 와이 디스탈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런 경우 어쨌든 이걸 완전히 제거를 해야 여러 가지 스트로크나 MI를 막을 수는 있는데 보통 이 디바이스가 이제 제자리에 없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코너의 바깥쪽에는 세 가지 테크닉을 보통 씁니다. 와이 두 개를 꼬아서 하는 방법, 스네어로 잡아서 빼는 방법 또는 센터로 벽에 붙이는 방법이 있는데 이 경우는 보시는 대로 Y가 머리 쪽에 일단 가 있고 끝자락은 코로나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앞서 보신 이런 세 가지 테크닉을 지금 쓰기에는 첫째는 엠볼릭 리스크도 너무 크고 특히나 세 가지를 다 수 있는 조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생각한 방법이 이 와이어 포지션을 좀 안전한 곳으로 옮긴 다음에 스네어로 최대한 끊어내기로 결정을 하고 픽테일 카테터를 이용해서 와이 방향을 디렉션을 일단 디센딩 쪽으로 이렇게 내리기를 하고 내린 다음에 그 와이어를 스네어를 넣어가지고 최대한 끊어서 당겨내기로 먼저 했습니다. 보시면 이 와이가 거의 안 보입니다. 다 풀려가지고 그래서 픽테일로 일단 끌어 잡아냈고요. 디센딩 소라시 아울타에 있는 와이를 이 구스넥 스네어를 통해서 최대한 잡고 최대한 조심스럽게 뜯어냈는데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잘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아직도 이 끝이 스텐트의 인탱글링 된 부분 때문에 일부가 좀 남아있는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이거 역시도 굉장히 이 스롬보시스 니두스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코너의 알테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디바이스들은 비슷한 방법입니다. 와이어를 쓰거나 볼론으로 좀 건드리거나 또는 스네어로 당겨내거나 그래도 안 될 때는 스텐트로 벽에 붙이는 이런 옵션이 이제 주로 있습니다. 앞서 보신 대로 일단은 여러 가지 테크닉을 저희가 썼는데 보이지도 않고 스텐트 끝이 지금 물려 있고 이게 다 풀려 있기 때문에 잡히지도 않아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그냥 스텐트로 벽에다가 갖다 붙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스텐트를 레프트 메인에서 미드 LED까지 그냥 노멀 베슬에다 스텐트 두 개를 하고 이 팔로우 엔저입니다. 당연히 괜찮고요. 하고 나서 이 에올타 쪽 일부가 이제 남아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고민을 했는데 일단 잘 보이지도 않고요. 여러 가지 스네어도 잡히지도 않고 해서 이쪽은 플로우가 좋고 혈관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듀얼 안티플레이드 쓰면서 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환자는 다음날 잘 퇴원했고 1년 동안 별 문제는 없이 환자가 불안해서 한번 CT를 찍었더니 이 남아있는 와인은 그대로 있고 환자는 현재 6년째 임상적으로 스테이블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의 결론은 이 코로나 알테리 컴플리케이션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일단 다이섹션인 경우에는 와이어 포지션을 절대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트루루멘만 있으면 뭐 스텐트 하시면 되지만 와이어가 빠지거나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알부스를 보거나 해서 와이어를 제자리에 넣고 시술을 하셔야 되고, 타입 3 퍼포레이션 경우에는 첫 케이스와 같이 그냥 환자를 놔두면 바로 사망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네 가지 P를 원칙을 잘 지켜서 시행을 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퀴먼트가 로스되는 경우는 통상적인 여러 가지 테크닉을 잘 쓰면 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